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타프티 강독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14번째 주제고요. 제목은 연극 흉내 내기입니다. 네, 페이지 69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이고요. 계속 중요한 주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개념 이해를 잘 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한 번 읽을 때는 잘 머리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다시 책을 읽으시면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제가 평상시에 트랜서핑 강독할 때 그리던 그 그림을 기본으로 삼아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꿈과 꿈, 우리가 꿈꾸죠? 예, 그럼 이제 꿈과 반대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생시라고 그러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생시의 현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깨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현존이란 말 쓰죠. 그래서 현존의 현실. 예, 똑같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생시에서 잠들어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그냥 현실이라고 하고, 우리가 깨어난 상태, 예, 나 자신을 보고 이 현실이 보이는 상태, 이걸 이제 현존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 범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꿈은 그럼 뭐예요? 꿈은 보통 우리가 가능태 공간을 여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한한 가능태 공간을 잠시 몸이 있을 때, 몸이 쉬는 동안에 우리의 의식이 여행을 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평상시에 제가 그리던 그림으로 함께,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그리죠, 항상? 이중거울. 네, 여기 이중거울이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현실에 내가 있죠. 근데 이 물리적 현실에 내가 오늘은 좀 잠을 자고 있어야 돼. 왜냐면 꿈을 꿔야 되거든요. 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쪽 세상, 이쪽 세상 얘기했죠? 저쪽 세계, 가능태 공간, 이쪽 세계, 물질 세계. 그래서 무한한 가능태 공간, 물질적인 현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곳. 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똑같이 또 그릴 수 있죠? 자, 다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중거울이 있고요. 가능태 공간이 있고요. 물질적 현실에 내가 있습니다. 자, 깨어난 상태에서도 똑같은 구도죠. 이중거울이 있고요. 가능태 공간이 있고요. 물질적 현실에 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먼저 꿈부터 보겠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트랜서핑 관점에서는 뭐냐면, 여기가 이쪽 세계죠. 우리가 있는 곳, 이쪽 세계, 거울의 이쪽 면. 자, 그리고 거울의 저쪽 면, 저쪽 세계가 있죠. 가능태 공간.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이 무수한 가능태 공간을 여행하는 거예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갈 수도 있고, 저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 동안에는 가능태 공간을 여행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현실에 있는 내 모습과 일치하지 않아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예, 내 모습이 이렇게 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는 이 모습이 별이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도 있고, 구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의 모습이 변합니다. 반드시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정말 무궁무진한, 변화무쌍한, 기상천외한 그러한 시나리오의 세계들로 여행을 떠납니다. 현실의 나와 일치되지 않는 무한한 공간에 정말 그야말로 가능태 공간을 여행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꿈의 세계예요. 꿈이라는 현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나는 눈을 뜨고 내 몸을 입고 일상을 시작을 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나는 육체 안에 제한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저쪽 너머에 가능태 공간이 있어요. 저쪽 세계. 네. 그리고 이쪽 세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트랜스어퍼 외에 대부분의 잠든 상태, 의식이 잠든 상태에서 눈을 뜨고 꿈에서 깨어나 봐야 여전히 꿈 같은 현실을 살고 있죠. 예. 눈뜬 생시를 살고 있지만 그 현실은 눈 뜨고 꿈을 꾸는 현실을 살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펜듈럼에 포획된 상태. 펜듈럼이 주인된 상태. 그래서 갈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예, 갈고리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 모습이 깨어 있을 때, 그러니까 생시에서는 가능태 공간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꿈속에서는 여기저기를 떠돌다 돌아오지만 현실 공간에서는 내가 깨어서 생활할 때 이 의식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내 모습, 동일한 내 모습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 공간, 특정한 가능태 공간에 있는 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의 반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죠? 예, 보입니다. 그런데 펜듈럼에 포획되어 있을 때 특징은 뭐냐면은 어디가 주인이에요? 펜듈럼에 포획될 때 누가 주인이에요? 펜듈럼이 주인이에요. 나는 펜듈럼의 장단에 맞춰요. 그리고 이 장단 맞추는 내 모습은 가능태 공간의 특정 트랙 섹터에 있는데 그게 바로 똑같은 요 현실이에요. 요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이 고정된 현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이 거울을 깨부수려고 그래. 거울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네, 현실에서 내부 의도로 싸움질을 하죠. 투쟁을 하죠. 변화하려는 몸부림을 하죠. 그러나 이 펜듈럼에 포획된 상태에서는 무수한 가능태 공간, 저쪽 세상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죠. 여기가 베일에 가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깨진 거울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뿌연 거울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고, 그러나 그것을 펜듈럼은 노리죠. 왜? 그래야 너는 여기에 갇혀서 지낼 수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걸 반영해 줄게. 이게 이제 우리의 펜듈럼에 사로잡힌 현실에서의 구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난 현실, 꿈에서 깨어나고 현실이라는 꿈에서 또 한 번 깨어난 그러한 현존의 상태에서의 현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 깨어났습니다.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왔어요. 이 상태에서는 펜듈럼이 나를 더 이상 포획하지 못해요. 펜듈럼이. 그리고 나는 다운머리가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쪽 너머에 있는 여기도 동일하게 저쪽 세계가 있겠죠? 저쪽 세계, 이쪽 세계. 다운머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저쪽 세계에 내가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나서 이곳에 있을 뿐 아니라 깨어난 저쪽 상태의 나의 모습을 인지를 합니다.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무수한 가능태 공간의 존재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의 현실의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얼마든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난 거울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현실의 시나리오, 필름을 골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서 다운머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어떤 작업을 해요? 저 너머 가능태 공간에 있는 특정 나의 버전, 마네킹, 그리고 특정 나의 영화, 필름, 시나리오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념을 방사하죠. 그러면 나는 내가 선택한 것이 이중거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네. 잠든 상태에서는 특정 섹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버려.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무수한 가능성의 세계에 열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얼마든지 마음껏 선택하고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어디에 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현실을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펜듈럼이 나를 통제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꿈이니까 마음껏 여행하고 돌아오지만 나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차이입니다. 자,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메타력 배웠죠? 메타력. 메타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운머리에 컨센트, 코드를 꼽아라. 코드를 꼽으면 전원이 작동한다. 그 전원이 저쪽 세계에서 작동하는 전원이 메타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쪽 세계의 특정한 가능태 공간의 특정한 영역을 내가 선택했을 때 그것이 메타력을 통해서 외부 이도를 통해서 현실로 들어온다. 이중거울을 통해서 이 이중거울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반영되는 것이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 너머에 있는 그 특정한 나의 버전 그리고 나의 시나리오, 내가 선택한 시나리오 이것을 이제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 형상과 그림자 개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형상이 그림자의 주인이에요? 그림자가 형상의 주인이에요? 형상이 그림자의 주인이죠? 실제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죠? 실제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죠? 그림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움직여야 돼요? 형상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거울 저 너머에 있는 이 형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쪽 세상에서. 뭘 통해서? 다운머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메타력의 방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쪽의 형상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원하는 형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나서 현실이 된다. 이게 타프티오 트랜서핑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꿈을 꿀 때는 이쪽 세상에서 저쪽 현실로 넘어가죠. 그러나 랜덤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랜덤. 내가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 물론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각몽, 루시드 드림 이러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꿈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 그래서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랜덤으로 다녀와. 이 꿈이에요, 이게. 그러면 눈뜬 현실, 생시, 그러나 여전히 잠든 상태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저쪽 세상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저 이쪽 세상에서 나를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을 할 뿐이다. 이것은 결국 펜듈럼이 나를 통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현실이죠. 그러나 타프티 트랜서핑은 뭐다?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의식을 옮긴다. 뭘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어디 현실요? 이 현실을. 이쪽 세상의 현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쪽 세상의 가능태를 통제하는 것. 그럴 때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고스란히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현실 통제 또는 창조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을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형상과 그림자의 관계 이제 이해하시겠죠? 저 너머의 형상을 집중할 때 그림자로 나타나고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된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 갇혀서 저 가능태 공간 하나에 묶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수한 가능태 공간에 있는 다양한 현실을 의식하고 그쪽의 형상에 나는 집중한다. 이게 미래 프레임 비축이죠. 우리는 이제 타프티에 왔을 때 여기에 관심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 이 그림을 알았으면 이제 책을 읽어 넘어가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책 가지신 분들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 차이가 있다면 생시에서는 거울 양쪽 면에 똑 닮은 하나의 모습을 가진 물질 현실과 가상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실제와 거울 반대편이 서로 대칭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한 거예요. 예, 생시와 꿈을 비교한 건데 생시에서는 대칭되는 똑같은 가능태 공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꿈은 무작위다, 무작위. 이렇게. 그 다음 또 다른 차이점은 꿈속에서는 시나리오에 한층 더 깊이 연결되는데 반해 생시에서 정신을 차릴 때면 시나리오에서 분리된다는 사실이다. 네, 여기서 정신을 차릴 때라는 것은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꿈속에서는 내가 이 꿈의 시나리오를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 끌려다닌다. 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통제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정신을 차릴 때.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일 때. 곧 현존할 때. 네. 그래서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이 현실에서 한 번 더 깨어나면 통제가 가능하다. 시나리오 통제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부분. 이쪽의 물질적 마네킹은 누가 또는 무엇이 조종할까? 답은 너희 자신이다. 자기 자신은 물론 다가오는 현실까지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생기고 있다. 네, 이쪽 저쪽 지금 비교했죠? 이쪽 여기에요. 이쪽. 이쪽의 물질적 마네킹, 지금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죠. 자, 이거를 누가 조종한다고요? 저쪽에 있는 형상. 누가 조종해요? 내가 조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쪽에 있는 형상을 통제함으로써, 저쪽에 있는 시나리오를 통제함으로써 내가 이쪽 현실을 조종할 수 있다. 이 원리죠? 예, 이 얘기예요. 71페이지. 물질적 마네킹과 실제는 엄밀히 말하면 거울에 비친 그림자라기보다는 형상이 구현된 것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형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형상을 담은 프레임, 즉 그 형상이 있는 거울의 반대편에서만 가능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울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제 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의 내 현실을 통제하려면 이런 이전의 펜듈럼 방식으로 여기서 투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막 개선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바꾸려면 내 의식이 저쪽 너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현실의 그림자를 바꿔줄 실제 형상이 존재한다. 그 형상을 내가 작동시켜야 된다. 작동시키려고 메타력을 이용한다. 메타력을 이용하려고 다운머리 코드를 꼽는다. 이제 다 이해되시죠? 예, 다운머리 점화하는 이유는 메타력을 이용해야 되고, 메타력은 저쪽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고, 저쪽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는 거기서 이 현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이 그림자로 나타난다. 이것이 현실의 변환이다. 이 얘기예요. 계속 밑에 읽어볼게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분명하게 이해하겠지. 고치는 것은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통제는 건너편에서 가능하다. 그 다음 밑에 부분. 이쪽은 연극이며 저쪽은 흉내낸 연극이지. 이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뭔가를 흉내낸다는 것은 설정된 규칙을 어길 권리가 너에게 없다는 뜻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의 이제 제목과 관련된 내용인데, 연극 흉내내기라는 제목은 왜 나왔을까요? 연극 흉내내기, 연극 무대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이 생시, 꿈꾸는 상태로 현실을 사는 모습은 연극으로 비유하면 어떤 상태냐면, 내가 배우인데, 무대 위의 배우인데 그 역할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자신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행동하는데 그게 자기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잠든 현실이죠. 그럼 연극을 흉내내는 건 뭐냐? 이거는 내가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배역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알고 해주는 거예요. 예, 기왕이면 잘 해주는 거예요. 왜냐? 펜듈럼은 너는 연극 무대에 꼭두각시로 잠들어 있어야 돼 라는 걸 요구하지만, 여기서 깨어났다는 걸 알면 어떻게 놔두겠어요? 가만히? 펜듈럼이? 아니죠. 그래서 연극을 잘 수행해줘야 돼요. 마치 연극에 완전히 빠져버린 배우처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은 꿈과 같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티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 흉내내기는 연극을 잘 수행해내는 거예요. 연극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음을 티내지 않는 거. 예,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 그게 연극을 흉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쪽 세계의, 저쪽 세상의 가능태 공간의 어떤 특정한 형상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것을 끌어오려고 할 때 그 연극을 또 흉내를 내주는 겁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의식에서 생각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 가 있고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 그 현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먼저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어진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거죠. 내 의식이 가 있다고 해서 이 현실을 벗어나려고 탈출하려고 해보세요. 못해요. 펜듈럼은 영원히 떠날 수 없어.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펜듈럼을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 펜듈럼에 반역한다는 걸 드러내면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펜듈럼에게 마치 잠들어 있는 척, 시나리오에 잘 따르는 척 연극을 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 우리가 원하는 마네킹을 선택하고 연극을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연극을 해주는 거예요. 72페이지. 시나리오는 누군가가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이 시나리오, 이것은 주어진 현실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지 그것과 맞서 싸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연극 무대가 주어졌어. 펜듈럼한테 우리가 맡겨진 그런 배역이 있어. 거기서 벗어나려고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역할에 충실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깨어난 상태에서 충실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뛰쳐나가면 그럼 이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모하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지금 여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시작해라. 도피성 끌당은 안 된다 이거예요. 끌당, 끌어당김. 도피성 끌당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셨죠? 밑에 읽어볼게요. 연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흉내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현실을 속이는 것이다. 자, 이거를 이제 트랜서핑 1.0 버전으로 개념을 다시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하면 이거예요. 연극은 펜듈럼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펜듈럼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펜듈럼에 포획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펜듈럼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1.0 버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은 개념입니다. 밑에 딸락. 너희가 존재하는 그 필름을 바꾸지 않고 그 안의 연극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으면서도 너희가 필요로 하는 그 필름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있는 현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충실히 열심히 잘 살아주되 깨어난 상태에서 또 다른 작업을 은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영화의 네오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오가 파란 약을 먹기 전과 후, 파란 약 맞나요? 깨어나는 게 파란 약을, 깨어나는 약을 먹고 매트릭스 현실을 인식한 후와 그 인식하기 전의 현실, 똑같은 그 매트릭스 세상에 들어왔지만 다르죠.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의식이 달라졌어요. 아시겠죠? 그 차이를 잘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은 겉으로는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의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트랜서핑 한다는 게 이거 뭐 하얀 도복 입고서 도포자로 휘날리면서 도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계속 읽을게요. 너희는 여전히 시나리오에 쓰인 역할을 연기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등장인물들과 다르게 너희는 의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큰 뭔가를 얻는 것이지 필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그렇죠? 73페이지. 흉내내기 게임은 그런 것이다. 너희는 살아난 등장인물임에도 생명이 없는 채 하며 영화 속을 거닐게 되었으며 너희의 의지대로 필름을 바꿀 수
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연극 흉내내기를 게임처럼 하라는 거예요. 게임처럼. 예, 놀이처럼 게임처럼. 항상 놀이처럼 게임처럼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현실 검증 능력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건강하고 기본적인 그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되지, 여러분들 어떤 이상한 미신적인 데 빠져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리건데, 여러분들이 비현실감에 사로잡히면 검사 받으러 가야 돼요. 심리검사.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과 현실을 초월한 것이 연결이 돼 있고요. 이 현실을 벗어나서 초현실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 기반이 적응이 된 상태에서 초현실로 가는 거지, 이 현실에 적응이 안 되면 비현실로 간단 말이에요. 비현실. 초현실도 아니에요. 비현실. 망상이라고요. 망상. 네. 이런 계통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망상에 빠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아니다, 여기는. 그런 얘기 안 한다. 예, 정신 차리고 갑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그쵸? 그래서 심리학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갇히지도 않지만. 예, 이 잔소리 할 게 많아요, 이 부분은. 해도 계속 그런 쪽으로 또 가요. 그렇게 가서 경험을 해보시고 돌아오세요. 예, 제 말을 못 믿겠으면 한번 그런 쪽으로 가보세요. 뭘 얻었는지. 그래서 정말 심리매님 말이 맞았네요 하면 다시 돌아오셔서 제 잔소리를 좀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깨어난 의식으로 현실에 충실하는 이것을 흉내내기 게임이라고 하는 거지, 의식이 잠들거나 현실에 충실하지 않거나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되 의식을 깨어난 상태로 사는 것, 반대로 깨어난 의식을 갖고 있지만 현실에 충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프레임을 비추면서 일상을 사는 것, 이게 이제 다운머리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현실, 일상, 예,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남들이 볼 때는, 예, 펜듈럼이 볼 때는 이런 현실이 돼야 돼요. 이런 현실. 우리가 마치 잠들어서, 예, 충실하게, 이 현실을 충실하게 펜듈럼이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나 실상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어요. 예, 우리는. 근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 이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예,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게 트랜스서핑의 비밀. 예,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똑같아. 예, 이런 사람 같아. 그러나 우리는 저 너머에 가능태를 보고 있고 다양한 형상을 선택할 수 있고, 그죠? 메타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 차이. 이게 이제 연극 흉내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극 흉내내기를 하는 거지 연극에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몇 줄 더 읽어 마칠게요. 하지만 시나리오에서 완전히 도망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네, 여기서 이 시나리오는 다른 말로 펜듈럼이라고 해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물론 튀고 싶겠지만 뽐내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자, 이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티내지 말라고요. 나는 트랜서퍼다. 나는 트랜서퍼다. 막 스티커 붙이고 다녀, 차에다가. 네? 티셔츠 만들어서 입어요. 그리고 내가 트랜서핑 해가지고 뭐 얼마 벌었어요. 이거 막 광고하고 다녀요. 해보세요.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의도가 있죠. 그거를 티내려고 하는 거, 뽐내려고 하는 거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꽁꽁 숨기고 살란 뜻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뽐내지 마시라고요. 티내지 마시라고요. 허세 부리지 말라고요. 허세. 부메랑 날라와요. 부메랑. 이게 에너지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인식을 하시고, 연극 흉내내기란 개념이 이제 또 하나 추가가 됐죠. 이제 이 세 가지 그림을 잘 비교하시고, 이 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개의 그림 구도를 잘 비교를 하셔서 이제 우리의 의식이 자꾸 변화돼야 돼요. 자꾸. 이거를 억지로 이런 생각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꾸 접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떠오르게끔 해야지, 뭐 이걸 뭐 암기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식의 문제, 인식이 전환되는 문제지, 이걸 뭐
억지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인식이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세계관을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죠. 이쪽 세계, 저쪽 세계 잘 넘나들면서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현실에 티 안 나게 충실하는 거, 연극을 해주는 거, 흉내내는 거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